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딩 배팅은 끝났는데 이젠 리딩에 배팅 접목시켜야 돼. 지금부터는 배팅의 조금 라인이라든가 배팅의 기술 같은 걸 조금 더 배우면서 아, 반대로 이런 배팅 라인을 쓰면 이런 리딩을 할 수 있겠구나, 둘이 엮어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딩하고 배팅 기초는 끝이야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스팟 하나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리딩하는지 한번 같이 좀 논리적 추론을 해보는 걸로 할게. 자, 요거는 예제를 하나 푼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히어로는 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게임에서 내가 스몰 블라인드였다는 얘기고, 이제 추론을 시작할 상대를 이제 보통 빌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버튼이고요. 얘가 첫 번째 차례죠. 요 첫 번째로 프리플랍에 액션하는 자리를 UTG라고 해요. 예. 세 번째 자리지 원래는. 근데 이제 프리플랍이면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는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야. 그래서 언더 더 건, 총 밑에 있다 라고 해서 UTG라고 불러요. 요 포지션의 네이밍은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니까 요런 건 좀 알아두는 걸 추천해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렇게 4개의 포지션을 갖고 플레이를 해볼 거야. 자, 블라인드 200, 400이고 칩 상황은 초반이잖아. 200, 400이면 우리 치는 거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칩은 다들 두둑하게 5, 6만 정도 스타트 칩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전부 다. 거기서 나는 9파켓을 딜링을 받았습니다. 9파켓은 꽤 센 패죠. 그래서 이제 발동을 걸고 있었어. 자, UTG부터 시작을 할게요. UTG에서 800으로 레이지가 나왔어. 800 펜으로 쓰자. 800이면 2빕이죠. 이런 사이징은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니야. 왜냐면 이제 UTG는 압박이 심한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타이트한 핸드, 좋은 핸드로만 플레이를 해야 되고, 배팅 사이즈도 원래는 3bb 칠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약간 다운 사이징해서 2.5bb를 치는 게 정석이긴 해요. 2bb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벗어나는 플레이는 아니야. 2bb로 레이즈를 했고 800. 근데 문제는 여기서 800 콜을 합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얘는 되게 패시브한 플레이어지, 그치? 그럼 밀어내야겠지, 나 좋은 핸드니까. 그래서 이 800의 4배인 3200으로 레이즈를 하게 됩니다. 얘를 죽일 생각이었겠지. 그래서 얘는 폴드를 했고요. 근데 내 맘대로 되질 않네요. 둘 다 3200에 콜을 하고 들어가요. 얘도 콜, 얘도 콜 하면서 3웨이 팟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팟에는 대충 3200 3명이니까 만 정도 되겠죠. 여기 400 데드머니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만이네요. 이렇게 플랍이 오픈이 됩니다. 자, 3웨이 팟은 만이고, 스페이드 6, 하트 3, 다이아 2, 레인보우 보드고 로우 카드로 좀 깔렸네요. 그래서 나는 오버페어인 상황에서 사실 뭐 4, 5면 한방 스트레이트가 되겠지만 그런 거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판단을 하고, 보통 이제 에이스 한 장 들고 있거나 킹 한 장 들고 있는 핸드들일 거라고 약간 추론을 해요. 그래서 이 핸드들을 죽이기 위해서 7000을 배팅을 합니다. 7000이면 한 3분의 2배 정도 되죠. 엄청 큰 뱃은 아니지만 꽤 큰 뱃이에요. 그래서 요런 에이스를 기다리는, 킹을 기다리는 친구들은 죽을 수 있도록 그 정도 사이즈의 약간의 센 뱃을 했어요. 그랬더니 UTG는 폴드를 했는데 버튼에서 조금 고민하다가 콜을 받습니다. 자, 팟은 7000에서 이제 총 24000이 됐고, 턴카드에 스페이드 7이 떨어졌어요. 조금 약간 줄보드긴 하지만 줄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판단하고, 나 오버페어니까 계속 레이즈를 진행을 합니다. 내가 프리플랍에도 레이즈를 했고 플랍에도 레이즈를 하잖아. 요거를 이제 C벳이라고 불러요. 컨티뉴에이션 벳이라고 해서 C벳, 압박을 계속 주는 플레이야. 근데 보통 턴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플레이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오버페어고 압박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000벳을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배팅을 이어나가잖아요. 요거를 이제 배럴, 이제 더블 배럴이라고 합니다.
난 잘 모르지만 더블 배럴이 총 이름인가? 아무튼 거기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배팅을 이어나갑니다. 12,000이면 하프벳이죠, 정확하게. 꽤 큰 사이징으로 벳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상대에서 남은 칩 4만을 올인합니다. 자, 내가 12,000 나갔다는 건 팟이 36,000이 됐다는 얘기거든. 거기서 4만이면 여기 팟벳 올인을 한 거예요, 거의. 팟벳 올인을 한 거고, 난 여기서 폴드를 고민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상대패가 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만들어낸 스팟이니까. 근데 내가 어떤 과정으로 폴드를 했는지가 조금 주요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핸드 정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핸드는 우리가 뭐 리딩하기 좀 쉽게 추론을 좀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파켓류는 프리미엄 파켓, 에이스 킹 잭, 잭 어딨어? 잭 없어. 에이스 킹 퀸 이렇게 있고, 하이 파켓이 잭 10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굳이 나눈 이유는 얘네랑 얘는 플레이가 좀 달라요. 실제로 달라. 그래서 분류를 해놓은 거고, 미들 파켓, 로우 파켓 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 카드, 이제 알파벳 카드로만 이루어진 카드들,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에이스 잭. 요것도 두 티어로 나눠놨어. 왜냐면 요거랑 요거의 플레이가 살짝 다르거든. 킹 잭, 퀸 잭 이런 거는 2군으로 좀 뒀어요. 그리고 미들 커넥터 5, 6, 7, 8, 뭐 6, 7 이런 것들, 미들 개퍼 뭐 5, 7, 6, 8 이런 거. 그리고 에이스 X들, 킹 X, 퀸 X들 한 장만 가지고 떠먹으로 들어온 새끼들, 요 정도로 이제 추려요. 그러면 이제 프리플랍 액션부터 보면서 지워나가는 거야. 여기서 얘가 EVP 레이즈를 했을 때 얘가 콜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3200에도 안 죽고 콜을 했어. 되게 패시브하게 플레이하고 있지. 요런 경우에는 좋은 핸드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좋은 핸드면 레이즈가 나왔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마지널한 핸드라고 하거든. 마지널한 핸드라는 얘기는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은데 애매한 패들로 자꾸 들어오잖아, 그치? 그 애매한 패를 마지널 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리어 프리미엄 파켓, 하이 파켓들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도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에이스 잭 요 1군을 날릴 수 있지. 2군도 사실 요 경우엔 날라가요. 왜냐면 3200에 콜 했으면 모르겠는데 800에 콜 받고 3200에 콜 받았잖아. 그러면 요것도 마지널 핸드라고 보는 거야. 이건 마지널 핸드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800이니까.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미들 커넥터, 미들 개퍼, 미들 파켓, 로우 파켓 요런 류가 남아. 그리고 에이스 X, 킹 X, 퀸 X는 다 살아남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볼까? 플랍이에요. 7000 날렸지. 3분의 2배시요. 꽤 크게 날렸어. 이거는 역시나 요 살아있는 에이스 X, 킹 X, 퀸 X들이 턴에서 그 카드가 맞아서 나보다 높은 페어를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날린 거고, 문양상으로 레인보우 보드기 때문에 드라이하다고 판단을 해서 꽤 큰 뱃을 자신있게 날렸고, 4, 5면 한방 스트레이트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좀 판단을 해서 7000을 날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UTG는 죽죠, 그죠? 근데 얘는 고민하다 콜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추론해 볼게, 킹X, 퀸X는 무조건 아니야. 얘네는 지금 7000 콜을 받을 수가 없어. 에이스 X도 거의 아니에요. 근데 다만 보드가 로우 보드기 때문에 여기서 에이스 5나 에이스 4 같은 핸드는 살아남을 수도 있어. 그리고 미들 커넥터, 미들 개퍼 중에서도 좀 추려보자. 미들 개퍼는 좀 가능성이 낮아져요. 여기 개퍼가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 4, 5 확률이 낮지만 있을 수 있죠. 5, 6은 낮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6, 7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는 있어. 7, 8부터는 안 돼. 얘네는 왜 되냐면 6이 맞았잖아. 근데 7000에 콜을 하는 이유가, 야 6 맞았다고 7000 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쪽 방향에서의 리딩도 봐야 돼. 내가 7000뱃을 날렸다는 거는 나는 파켓이어서 날렸지.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에이스 킹이나 에이스 퀸 같은 하이 카드들로 요런 드라이한 보드에서 큰 뱃을 사이징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상대 입장에서 나를 에이스 킹으로 리딩하고 나 6 맞았으니까 탑 페어니까 일단 들어가 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자, 그리고 미들 파켓, 로우 파켓은 같은 이유야. 미들
로우는 무조건 콜 할 수 있습니다. 콜하기, 로우 같은 건 콜하기 힘들겠지만 콜할 수 있어요. 봐봐, 셋이 됐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에이스킹이나 에이스퀸으로 미는 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완성된 핸드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로우 핸드나 미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이유가 되죠. 그래서 남는 핸드는 요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치? 자, 근데 그럼 이 중에서 요 턴 카드에 12,000에 올인 뱃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와서 스페이드 2장이네? 얘 뽀뿔인데 올인 박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과해요. 왜냐면 뽀뿔이 나올 거였으면 여기서 7,000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뽀뿔 카드는 아까 말했던 에이스5, 에이스4 있지. 요거에서 스페이드 수디실 경우에만 가능해요. 이걸 콤보수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지 말자. 그냥 확률이 낮아. 왜냐면 에이스5들도 많겠지만 그 중에 스페이드 수디셔야 되잖아. 그래야 올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는 확률이 낮고 얘는 이제 블러프 베이스로 봐야 돼요. 세미 블러프지, 세미 블러프. 자, 그러면 4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방줄이기 때문에 올인 나올 수 있죠. 여기서는 6, 7도 나올 수 있어요. 5, 6은 배제야. 그치? 5, 6은 배제고 6, 7, 4, 5 나올 수 있어. 6, 7은 투페어잖아. 5, 6은 4, 5는 스트레이트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미들 파켓, 로우 파켓 뭐 있을까? 2, 3, 4, 5, 6, 7, 8, 9 중에 자, 볼게요. 요거 이렇게 나눌게. 나를 이기는 핸드 9파켓이면 빅이네요. 여기다 써놓을게. 9파켓일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날릴게요. 왜냐면 내가 9파켓이니까 맞잡고 있을 확률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선 제거하는 게 맞아요. 약간 우리 러프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을까? 8파켓 7파켓은 나를 이기는 핸드죠. 6파켓 나 이기죠. 5파켓 내가 이겨. 4파켓 내가 이겨. 3파켓 2파켓 3 왜 이렇게 써? 제가 지죠.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타당성은 있지만 4파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 7,000 받기는 좀 힘들다고 봐. 5파켓이나 그러니까 얘들 확률이 낮다는 거야. 심지어 8파켓은 받을 수 있죠. 내가 완성된 핸드 어느 정도 높은 핸드고 상대가 에이스킹이라고 리딩했으면 8파켓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높다고 보죠. 근데 4호 같은 거나 6, 7 같은 거는 꽤 확률이 높은 편이죠. 왜? 얘네는 프리플랍만 통과했으면 여기서부터는 타당성이 생기니까. 그리고 7파켓, 6파켓 타당성이 있어요. 3파켓, 2파켓 확률은 조금 낮아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는 핸드들이 내가 이길 수 있는 핸드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보통. 근데 이런 경우도 체크를 하는 게 빨리 해야 되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약간 7, 6 미들 셋 이런 식의 플레이라고 볼 수 있어. 올인 박는 거는. 왜냐면 미들 셋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뭐 6셋이면 당연히 플랍부터 타당성이 있고 7셋이어도 플랍에서 타당성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폴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러프하게 날리면서 이건 더 러프하게 날려야 돼. 실전에서 머릿속으로 할 때는 더 러프하게 이건 아닐 거야. 얘는 이런 플레이 안 해. 이거 아니야. 라고 날리면서 조금 더 좀 좁혀나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될 거고 핸드 리뷰할 때는 조금 더 하나씩 따져보면서 이러면 콜하는 게 맞았네. 아니면 폴드가 맞았구나. 이렇게 따져보는 게 좋죠. 그럼 공부를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실제로 고수들이나 이렇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콤보수를 세요. 콤보는 말 그대로 경우의 수야. 예를 들어서 에이스5 수딧은 콤보가 하나죠.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얘도 한 가지. 8파켓은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죠? 문양이 4개니까 4C 대충 느낌 알지? 5파켓, 4파켓 전부 다 6콤보짜리야. 아까 제껴놨던
9파켓 왜 제꼈어? 얘 1콤보밖에 안 되거든. 내가 9파켓 가지고 있으니까. 7파켓 6파켓 6콤보, 3파켓 2파켓도 이제 1콤보밖에 없겠지. 응? 아니죠. 3콤보 3콤보 이런 식으로 콤보수를 세. 그래서 실제 확률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조금 더 따지는 거야. 몇 퍼센트. 그랬을 때 이거를 파도즈랑 계산을 하거든요. 파도즈는 이제 내가 베팅을 했을 때 36,000이 팟 금액이었잖아. 그중에 얘가 4만 베팅을 했으니까 내가 콜 하려면 지금 28,000이 나가야 돼. 그럼 내가 이겼을 때 가져오는 팟 대비 내가 걸어야 되는 금액 비율을 산정을 해서 퍼센트를 따졌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폴드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유튜브에 막 강의 자료 같은 건 많지 않지만 생각보다 핸드 리뷰는 많거든. 그래서 핸드 리뷰 쳐보면 그런 거 좀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해.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는 우리가 하는 플레이랑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는 플레이 안에서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실전에서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러프하게 하면서 나만의 리딩 방법을 조금씩 찾아내가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리딩 기초는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